같은 거 나오면 얘기해줘요. 이게 범위가 두 학교 모두 직선까지만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갔던 여러 가지 방정식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점, 직선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니까 꼭 지난 영상을 보시고.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저희 반 애가 오늘 교무실에 들어가서 모든 수학생들 책에 이 책들이 있었대요. 그거 올려줘요. 올린 쌓고 난도 동영상이 애들 바로 지웠어요. 단톡방에 올려줘요. 그쟁이? 단톡방에 올려줘요. 근데 중앙고사를 봤을 때 무슨 책 하나에서 절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광남도 그렇고 동대구 여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느 책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냥 시중 교재 골고루 다 봐야 돼요. 세 개 있었대요. 3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특정 책에서 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골고루 다 보는 게 좋아요. 부등식. 부등식이 이제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어요. 1차 부등식 있고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일단 부등식 문제 자체는 교재는 1차랑 2차가 같이 돼 있거든. 같이 돼 있는데 자유풀이가 1차랑 2차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다 나가버리면 월요일까지 1차 부등식도 해야 되고 2차 부등식도 해야 되고 지는 여러 가지 방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미쳐버릴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부등식은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조금만 설명할게요. 근데 숙제는 1차 부등식만 해보세요. 그거랑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방식이랑 1차 부등식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그래서 좀 숙제할 시간 좀 주고 할 테니까 합시다. 네, 첫 번째 이제 중학교 때도 부등식을 배웠고 초등학교 때도 부등식을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이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네? 초등학교 때 부등식, 초중까지 배웠던 거는 미지수가 없어요. 1차 부등식만 배웠고 1차 부등식을 배웠고 미지수가 없어. 미지수가 없는 1차 부등식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은 미지수가 있는 1차 또는 2차 부등식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1차 부등식을 주로 하겠다. 거기에다가 뭐도 있냐면 절대값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교과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는 교과 과정은 아닌데 낼 수도 있다. 아니지만 한 문제 정도 넣어놨으니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 이제 맛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자고요. 그래서 28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등식의 성질. 요거는 1, 2, 3, 4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런 것들은 증명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걸 시험에 내진 않아요. 아무리 미지수가 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라고 써놓은 거지. 교과서에도 그냥 이런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A가 B보다 클 때 뭐야? 부등식의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죠? 3번은 뭐야? 양수일 때는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동 방향이 안 바뀐다고, 음수일 때는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두 번째, 이제 1차 부등식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 미지수가 있다.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문제에서 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AX B보다 클 때 그러면 문제에서 1차라고 할 때가 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할 때가 있어. 여기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경우를 나누면 돼. A가 0인 것도 해야 돼야지. 몇 차라는 말이 없으면 0인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아까 말했지?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하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A분의 B 부등호하게 바뀌지 않고 A가 0일 때가 이제 문제겠지. 이때 이따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A가 0일 때는 여기는 이제 0x 얘는 그러면 0x는 0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B의 부호를 나눈다. B가 음수면 여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x 대신 뭐를 넣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니까 늘 성립하겠죠. 늘 성립한다. 그치? 그러니까 x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x는 뭐다? 모든 실수라고 하면 돼. 근데 봐 우리가 요거를 x는 모든 실수 거기다 이제 봐봐 거기다 줄을 쳐봐요. 모든 실수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방정식 이런 거 있었어. 방정식 요거는 차이를 보는 거야. 차이를 봐. 이럴 때 A가 이것도 뭐 A가 0이 아니냐 0이냐 하는 건데 이때는 부등호가 없으니까 0보다 크냐 작으냐 할 필요 없고 0이냐 아니냐로 볼 거야. 이때는 그럼 A가 0일 때 역시 0x는 B인데 이것도 나왔잖아.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 나왔어. B가 0이면 x는 뭐야? 모든 실수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수야. 여기는 모든 수고 여기는 모든 실수야. 차이를 알아요. 차이를 알아요. 그렇죠? 방정식일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x는 어느 범위? 복소수 범위고 부등식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실수 범위야. 왜?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알아두셔라.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를 들면 1이거나 0이거나 해도 0이 0보다 클 수 없고 0이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 여기도 해가 없잖아. 해가 없다. 여기하고 똑같은데 여기만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거에서 실수범위.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무슨 범위? 실수범위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실수범위다.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하지 않아도 실수범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42번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겨 먹은 거 한번 42번을 볼게요. 42번을 보면 지금 한 것처럼 돼 있죠. 미지수로 들어가 있지. 미지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자. 42 x에 대한 부등식. a 빼기 bx 2a 빼기 b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존재하죠. 아닌데 해가 없대. 그랬을 때 얘의 해가 뭐냐? 제 해가 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보자. 해가 없으려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a 빼기 b가 0보다 크냐? a 빼기 b가 0이냐?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냐로 나눠보자.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나누면 어떻게 돼? 부동하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보다 작다라는 뭐보다 뭔지는 모르는데 뭐보다 세모보다 작다라는 해가 존재하잖아. 그지? 이게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다 실수 범위니까. 그러니까 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 경우가 아닐 거 아니야. 해가 존재하잖아. 뭐보다 작다라는 해가 존재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부등호 방이 바뀌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닐 거다. 그래서 여기가 0이어야겠구나.
이해돼? 근데 영이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우변도 처리를 해줘야 돼, 알았지? 우변도 처리해줘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0이면 0 곱하기 x가 2a 빼기 b야. 이건 0이지. x시 어떤 수를 넣어도 0이야, 좌변은. 그치? 근데 해가 없으려면 얘가 어떤 수여야겠어? 2a 빼기 b가 어때야겠어? 예를 들면 1이면 말이 되잖아. 0이 1보다 작거나 같다. 0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얘도 챙겨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챙겨야 돼. 그래야 말이 안 돼서 해가 없으니까. 이해가 돼? 지금 처음 개념 설명할 때 잘 기초를 쌓아놔야 돼요.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 책 하면서 자기스토리 한 다음에 시중교재 많이 풀어볼 거예요. 중간고사 봤지만 그냥 무슨 책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등록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보자. 여러 번 보고 해야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A가 B랑 똑같으니까 여기 넣어볼게. B는 A를 대입하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나오죠. 그치? A는 B랑 같고 A는 0보다 작다라는 결과다. 그럼 이제 여기를 풀어보자. B는 A라 했으니까 여기 2AX고 B가 A라 했으니까 4A야. 그치? 근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지. 음수니까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자유스토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1차 부등식. 오늘 이제 숙제로 나아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1번.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때 직선까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자고요. fx는 ax 플러스 b. a, b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차 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죠. a가 0일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1차라고 안 했으니까 얘는 1차 함수 또는 즉 직선이지. 직선 또는 상수함수. 뭐 물론 상수함수도 직선이죠. 그죠? 둘 다 아무튼 직선이다. 직선이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냥 풀지 마시고 함수 fx라고 문제 대로 표현했잖아. 함수죠, 함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 너 상태 많이 안 좋으면 가, 그렇지? 무리하지 말고. 지금 뭐 이렇게 진도가 급한 상황 아니니까. 그러면 그림을 F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대. 1, 2, 3이래. 1이 2부터 4래. 1, 2, 3, 4. 2부터 4까지. 1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왔을 때. 그치? 2는 1부터 2까지. 1, 2. 그럼 3의 범위는 어떨까? 그러니까 1은 2부터 4까지래. 문제 줬잖아. F2는 Y값이니까 1부터 2까지. 그럼 3은 어디부터 어디냐? 그럼 이 사이에 이 어떤 막대기가 이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는 요놈이랑 요놈, X자로 지나갈 때 가장 많이 내려갔겠죠. 이해돼?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갈 때 가장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치? 요때가 최소가 된다. F3의 최소일 거고 요놈이.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최대는 요놈이랑 요놈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가 요게 최대가 되겠죠. 여기 사이를 이 사이를 막대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때 가장 밑으로 내려갈 거고 요놈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가장 높게 지나갈 때겠죠. 이해돼요? 이 사이를 막대기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높이 지나가고 이때 가장 높이 지나가겠죠. 구멍을 계속 휘젓는다고 생각해보면 되죠. 그치? 그러면 최대부터 볼게. 그러면 얘는 F1도
2고 F2도 2니까 그냥 상수함수 아니에요? 1일 때도 2고 2일 때도 2니까 3일 때도 2겠죠. 상수함수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래서 F3도 2야. 이해돼요? F3이 2. 상수함수다.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최소값은 F1은 4고 F2가 1이야.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해도 돼. 알지? 그냥 저기다가 대입해.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B가 4 2를 넣으면 2A 플러스 B는 1.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볼게. 그럼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7이야. 그래서 뭐야?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 f3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 여기서 여기 4이잖아. 그래서 f3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함수적으로 보면. 근데 얘를 그냥 대입하면 쉽지 않아요. 그냥 대입하잖아? 이 그래프 없이 그냥 대입하면, 만약에 그냥 대입했다고 쳐봐. 그러면 F1은 2부터 4까지. 그 다음에 2는 2A 플러스 B가 1부터 2까지. 요걸 푸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거 푸는 게 더 보면 딱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다. 근데 풀이는 여러 가지니까 말했잖아.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다 소개는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6월달 되기 전에 정하시라. 나 이렇게 풀겠다. 정하시라. 첫 번째는 그래도 직선의 방식까지 들어가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그냥 부등식으로 이 단원에 맞게 부등식으로 한번 해결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A부터 얻고 싶은 거야. A를 얻고 싶으니까 나는 A를 얻기 위해서 뺄 거야. 아니 여기서 아래에서 이걸 빼보자. 그러면 빼면 어떻게 해야 돼? 빼면 여기서 이거 빼보고 여기서 이거 빼보고 여기서 이거 빼보고 다 빼고 앉지. 다 빼보고 제일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시면 돼. 그렇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거 빼면 0.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 누가 제일 작아? 얘. 누가 제일 커? 그래서 A가 0, 마이너스 3.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F3이지. F3은 뭐야? 3A 플러스 B다. 근데 여기서 잘 봐. 3A 플러스 B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A 범위 구하고 B 범위 따로 보려고 그래. 그럼 삑이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A 따로 B 따로 가면 틀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굳이. 그럼 얘를 여기 있는 걸로 만약에 써먹는다고 치면 어떻게 써먹는 게 편해? 3A 플러스 B는 여기 있으니까 2A 플러스 B가 A 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A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A 범위 나왔지? 요놈 범위 나왔어? 또 더 할 거야. 요놈과 요놈을 더 할 거야. 더하면 어떻게 되냐? 또 더 해볼 거야. 그러면 더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제일 작은 거 누구? 얘. 제일 큰 거 얘. 그래서 F3이 마이너스 2, 2.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그 시험 범위를 직선방식까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얘를 추천을 한다고. 얘를 추천을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시중교재에 뭘 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시중교재에서는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왜? 단원이 부등식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런 풀이 있구나 저런 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41, 42는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100% 맞춰야 되는 문제야. 알지? 전혀 뭐 킬러랑도 상관없고 그냥 되게 쉬운 문제야. 짜증나는 문제가 뭐냐면 40번 같이 나오는 게 좀 은근히 짜증나요. 문자로만 도배가 돼 있는 형태가 아예 대놓고 맨 뒤에 나오면 그냥 아 얘는 킬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중간한 중간에 딱 있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힐 거라고. 시간을 많이 뺏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울 거라고. 차라리 맨 뒤에 있으면 그냥 뭐 제끼던지 뭘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왼쪽에 봐봐요.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40번을 볼게요. 보면 뭐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옳은 것만 고르라 이거니까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판별하라는 얘기잖아. 판단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관련된 게 왼쪽에 박스에 보시면 대소비교라고 돼 있어요. 대소비교라고 돼 있는데 세 번째가 대소비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대한 문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그러면 말 그대로 A가 크냐 B가 더 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밑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판단하겠다. 첫 번째는 그냥 빼겠다. 그냥 빼겠다고. 두 번째는 제곱해서 빼겠다. 세 번째는 나누겠다. 근데 늘 성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수화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필요충분 조건이야. 얘랑 얘는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100% 똑같은 상황이지만 얘가 이거랑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야. 얘가 나눴을 때 1이다. 1보다 크다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단서가 필요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아무 멘트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떠한 단서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양수 조건이 필요하다. 양수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양수 조건이 없으면 왜 이게 틀립니까?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보다 1이 크지.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1의 제곱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안 맞지. 그래서 둘 다 양수해준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첫 번째는 제곱할 때. 그럼 제곱은 언제 하겠어? 야 그냥 하면 쉬운데 마이너스 2보다 1이 크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제곱을 왜 할 거야? 언제 제곱해? 언제 제곱할까? 씁시다. 언제 제곱해? 루트 있을 때. 이거는 언제? 루트 있을 때. 루트 있을 때. 또는 절대값 있을 때. 루트 있거나 절대값 있을 때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이 더 편하잖아. 이게 훨씬 더 편하지. 근데 언제 제곱해서 뺄 거냐?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제곱해서 뺄 거다. 알겠죠? 두 번째는 얘는 언제 나눌 건데? 언제 나눌 거야? 이것도 그냥 양수란 말이 없으면 왜 틀립니까? 이거. 왜 틀립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할까?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 해볼게요. 그럼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근데 나누면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양수라는 말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양수라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언제 나눌까?
각각이 거듭제곱 꼴일 때. 각각이 거듭제곱 꼴일 때. 언제? 얘는 언제? 각각 거듭제곱 꼴일 때. 예를 들면 2의 50승이 크니까 아니면 3의 30승이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3의 30승 계산할 수가 없어. 너무 크잖아.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뭐야? 거듭제곱 했을 때 기억하는 거. 2의 10승 정도가 한계잖아. 그지? 3의 10승 알아? 내가 여태까지 수업을 10몇 년 했지만 3의 10승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아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얘를 어떻게 계산해? 이걸 바로 이런가? 할 수 없으니까 나눌 거야. 3의 30, 2의 50면 3의 3분의 2의 5의 지수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죠? 얘는 3의 3은 27이고 2의 5는 32지. 1보다 크지? 얘가 27분의 32는 1보다 크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40번 한번 볼게요. 네. 0, A, B. 제가 지금 요 예시니까 이걸 줬어. 너희 시험에는 요게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없으면 졸라 어려운 거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제끼는 게 맞아.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세세하게 줬잖아. 0에서 1 사이인데 A와 B도 그 사이에서 우열관계까지 정말 친절하게 조건을 다 따져줬어. 너보다 네가 언니야 뭐 이렇게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야. 왜? 최악의 상황에선 그냥 대입해도 되니까. 요 사이를 만족하는 그냥 4대 2분의 1 대입하라. 그렇지? 이걸 대입하는.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이게 제일 베스트 풀이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대입하라. 얘를 추천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A 빼기 1, B 빼기 1은 성립합니까? 이러면 B가 1보다 작다는 거 아니까 이건 음수지. A도 1보다 작다는 거 아니까 얘도 음수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선행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그냥 넘겨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뭘 바라냐면 그래프를 봐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를 원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fx는 x 빼기 1. 어차피 우리 2학기 때 어차피 해야 될 놈이야. 앞으로 안 마주칠 게 아니라 어차피 2학기 기말에 마주칠 놈이니까 얘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그래 자꾸 봐야 안 까먹어요. 1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거기다가 한 놈은 이건 FA냐 FB냐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돼? 0에서 1 사이에 두 개를 넣은 거죠? 가무수함수지? 이거 가무수함수 아니야? 여기 0부터 1까지니까? 가무수함수 아니야? 가무수함수니까 A가 1 때 당연히 FA가 FB보다 크겠죠? 가무수함수잖아요. A과 B FAP 이해돼? 그래서 기억은 칩니다. 그렇죠? 푸는 방법은 아까 말했지만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야,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했지만 6월달은 이렇게 안 풀 거야. 6월달은 그냥 빨리 답을 얻어내는 게 장땡이니까 이런 것들 중에 선택하라니까. 나는 뭘로 밀고 나가겠다.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소개하는 거지.
어떻게? 요걸 넘길 때 그냥 부동식으로 풀 거야. 그럼 이거 넘길 때 음수라고 했으니까 넘길 때 부동만 바뀌지. 그지? 요거 넘길 때 다시 부동방이 바뀌지. 왜? 음수니까. 그러면 1, 1.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맞잖아.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있지만 말했잖아. 시간 없으면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고 이것도 나도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서 니은 이렇게 어떻게 넘겨? 왜? 루트도 없고 절대값도 없고 거듭제곱도 아니지? 그럼 넘겨서 그냥 계산을 하지? 넘겨 A 빼기 B B분의 1 빼기 A분의 1은 A 빼기 B A B분의 A 빼기 B야 인수분해가 돼요 그지? A 빼기 B 1 플러스 A B분의 1 A가 양수야 B도 양수야 이건 양수야 A가 B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아 뺀 게 0보다 작으니까 원래 건 성립하지 않지 틀렸다 맞잖아 이러면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부동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것도 부동이 바뀌어야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음수 이건 양수니까 양수인데 양수 됐으니까 양수 이해돼요? 이것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걸 잘 알아두세요. 문자 나오면 되게 짜증나. 이것은 A 플러스 A분의 1, B 플러스 B분의 1이냐. 이것도 넘겨. A 빼기 B, A 빼기 B분의 1은 A 빼기 B, A B분의 B 빼기 A니까 A 빼기 B를 묶으면 1 빼기 A B분의 1이야. 이거 뭐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얘도 통분을 해버려. A 빼기 B, A B 빼기 1. 보자. 부호를 하나씩. 요건 양수지. 여기는 음수야. 요 범위에서. 봐봐. A도 0에서 1 사이다. B도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A도 0에서 1 사이고 B도 0에서 1 사이면 곱한 것도 0에서 1 사이지. 그러니까 요 놈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구나. 뺀 게 0보다 크니까 원래 것도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풀겠다. 이해돼요? 넘깁시다. 이런 거 봐라. 네. 30조. 아까 말했지만 1차 부등식은 초등학교 때 배웠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거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이거 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걸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문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가는 형태. 절대값 아니면 문자가 있는 형태를 해봤으니까 그 절대값이 있는 걸 좀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는 형태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뭐야? 수직선 사이의 거리야. 원래 x 빼기 a라고 하는 놈의 정의는 a라는 값에서 x까지의 거리야. 거리가 b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 빼기 a는 뿔마 b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잖아. 이렇게 풀고 x는 a 뿔마 b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수직선상의 거리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치면 말했잖아. A라는 놈으로부터의 거리가 A라는 놈으로부터의 거리가 B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B라고. A라는 놈으로부터 A까지 거리가 B라고.
A까지 거리가 B라고. 그러니까 A까지 거리가 B니까 A 플러스 B거나 A에서 그래서 이걸 푼 게 이거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의 의미로 한번 43번을 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절은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자. 거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프를 볼 거야. 그래프. 내가 계속 오늘 강조하는 게 그래프잖아.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 x 빼기 a라는 놈의 그래프. x 빼기 a라는 놈의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빨리 어차피 여러분이 그래프라는 놈으로 갈아타야 돼. 마치 그래프가 스마트폰이고 얘네가 그냥 90폰이나 마찬가지. 결국 일로 오게 돼 있어. 고2, 고3 때 여러분 결국 수능 풀어야 되잖아? 수능 문제 푸는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그래프를 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앉아 있는 건 흥선대원이랑 마찬가지야. 그냥 세ục 정치 쓰는 거랑 마찬가지야. 결국 그래프로 갈아탔어요. 결국 그래프로 갈아타야 고2, 고3 때 미적분이나 수분 수출을 풀 때 저런 걸로 풀 거야. 왜냐면 너희가 지금 1년 선배들 있지? 선배들이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뭐 이런 걸 낸다니까? 뭐 이런 걸 낸다고. 그럼 얘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얘를 그림을 이렇게 푼다니까, 이렇게. 2x 빼기 3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꺾어서 푼단 말이야. 그래프를 풀 거야. 그래프를 빨리 넘어오는 게 좋아. 얘 그래프를 보면 뭐야? 절대값 x가 얘지? 이게 절대값 x지? 절대값 x 빼기 a라고 하는 놈은 요거지? a가 물론 양수라는 가정하였지만 요게 얘지? 이해가 돼? 얘가 요게 요거인 거 이해돼? a만큼 평이동 시켰잖아. 그게 뭐라고? b라고. 그래서 b가 0보다 작으면 없다. b가 0보다 작으면 없지? 없잖아. 얘랑 안 만나잖아. b가 0이면 x는 a잖아. 응? b가 0보다 크면 요놈이랑 요놈이지? 그지? b가 0보다 크면 얘랑 얘잖아. 근데 요놈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기울기가 1이지. 그러니까 요게 b면 여기도 b잖아. 기울기가 1이니까 b 가면 b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야. 요게 b니까 여기도 b지.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얘는 a 빼기 b.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때는 x는 a 뿔마 b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알겠죠? 그러면 요런 아이디어 중에 문제마다 뭐가 더 쉬운지를 생각해 볼게요. 문제마다 내가 여러 가지 소개시켜 줬지만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쉽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43번 47까지 하고 쉴게요. 네? 여보세요? 그렇죠? 네? 1차 부등식을 설명하고 싶게요. 43은 a 플러스 1은 x에 대한 부등식이 저걸 만족한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요걸로 푼다고 하면 그냥 우리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푼다고 하면 7로부터 7에다가 a 플러스 1 하던지 7에서 a 빼기 1만큼 가던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7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1 이하니까 여기인 거 이해돼? 거리가 a 플러스 1 안쪽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x가 6 빼기 a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A가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어. A가 자연수라서 쉬워. A가 자연수라서 쉽다고.
A가 자연수가 아니었으면 약간 짜증나. 그러니까 시험에는 자연수가 아닐 때도 생각, 정수가 아닐 때도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럼 왜 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볼게. 먼저 A가 정수일 때랑 A가 정수가 아닐 때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쉬운 거부터 볼게. 요거랑 요거를 보면 둘 다 정수고 정수라서 쉽다니까? 9개가 돼야 되는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얘가 딱 정수야. 여기 딱 정수니까 개수는 어떻게 썼어 우리가? 딱 정수일 때 개수 어떻게 돼?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했지? 정수니까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개수를 물어볼 때는 A 플러스 8에서 6 빼기 A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했어. 둘 다 동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게 9개. 그럼 요거를 풀면 얼마가 돼? 2A 플러스 3이 9야. A는 3이다. 이해돼요? 근데 A가 정수가 아니면 똑같이 칸이, 그럼 봐봐. 내가 그냥 두 칸 차이 난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딱 두 칸 차이 난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딱 두 칸이지. 그럼 그 사이에 정수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지? 왜? 여기 양쪽 들어오니까 포함하니까 3개가 딱 돼. 그러니까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가 중요해. 학교 시험은 따로 안 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정수가 아니야. 근데 정수가 아닌데 딱 두 칸 차이 나면 약간 삑살이 났으니까 이렇게 삑살이 났겠지. 조금 삐져나가거나 조금 왼쪽으로 삐져나갔겠지. 정수가 아니니까. 이해되냐? 그때는 정수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야. 그러니까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맞잖아. 예제고 하니까 내가 쉬운 걸 갖다 놨다고. 정수인 걸 갖다 줬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미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돼. 알겠지? 두 칸 차이 나는데 차이가 2야, 그지?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것만 기억해. 나중에 또 절대등변 이런 좀 어려운 책들 풀다 보면 또 뒤일 거야, 또 틀릴 거야. 그러면 또 내가 두 번째 설명할 때 맞다 그때 그랬지 그렇게 좀 하라고. 그때도 미리 생각할 때는 좋고 한번 또 틀리면서 우리가 경험해도 되고. 알겠지? 지금은 정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지금은 정수니까 딱 깔끔하게 해서 끝났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는 정수라는 말이 아무 멘트가 없을 때는 내가 구별해서 풀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프로 풀어도 돼. 그렇지? 그래프로 풀어도 돼. 7,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건 바로 44에서 풀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풀게요. 44를 이렇게 풀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힘드니까 제가 43은 이렇게 풀고 44는 이 그래프를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44를 왜 그래프를 푸냐면 44는 벌써 절대값이 3개나 있잖아. 절대값 3개 있는데 각각을 절대값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때 풀면 몇 개가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게 8가지 케이스를 언제 나누고 있냐고. 그치? 그걸 다 풀만 다 나누기 힘드니까 그건 그래프로 한 번에 푸는 게 더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44는 한 번에 풀어볼게요. 그냥 그래프로. 그러니까 뭐가 어떤 방법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말은 아니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서 이럴 때는 이게 더 쉽겠구나, 이럴 때는 이게 더 쉽겠구나를 좀 감을 잡아보세요. 그렇죠? 무조건 어떤 특정 방법이 무조건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44 이거 어려워. 처음 나오면 어떻게 할지 잘 몰라. 절대값이 막 여러 개 나오면. 44는 다행히도 A, B, C가 Q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쉽다고.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워. 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그럼 상당히 짜증나는데 그래도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A, B, C.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 절대값 x 빼기 C라는 그래프를 각각 그려볼게요. 각각 그려볼게. 우리가 구별하는 게 좋으니까 색깔을 좀 입혀보자. 가운데 놈을 노란색으로 하고 저 끝에 있는 놈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이것도 색깔을 칠할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해? 빨간색이 제일 크길 원해. 빨간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흰색이길 원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색깔을 한 거예요. 꼭 색깔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흰색이길 원한다고. 여기는 아니지. 빨간색이 제일 밑에 있잖아. 빨간색이 제일 1등이어야 된다니까?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빨간색이 제일 위에 되니까 여기도 아니지. 빨간색이 제일 위인 곳은 어디야? 여기네. 근데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 밑에 노란색이 되는데 여기가 아니네. 빨간색 밑에가 노란색이 되니까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 뭐라고 해? P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왼쪽이지. 아, X가 T보다 작을 때. 그때 요 왼쪽에 있을 때, 이거보다 왼쪽이 있으면 빨간색 밑에 노란색, 노란색 밑에 흰색 있잖아. 저렇게 푸는 게 가장 쉽다. 그냥 말지 그냥 케이스 나눠서 풀어도 돼. 근데 너무 막 케이스 나누는 게 많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나는 요 지점을 구합니다. 요 지점이 뭐야? 흰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이지. 흰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이잖아, 여기가. 그치? 그럼 흰색,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a지. a보다 클 때니까 절대값이 벗겨졌어. 여기는 b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야죠. 네? 이제 b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붙여넣어야 되나?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야. 연립하면, 연립을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야. 그러니까 x가 2분의 a 플러스 b야. 그게 p지? a와 b의 중간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저걸 풀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안 풀어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야, 생각해봐. 여기 a고 b인데 기울기가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으면 가운데겠지. 풀어야 아는 게 아니라 안 풀어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여기가 a고 b인데 한 놈은 이렇게 늘어지고 한 놈은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지. 그건 풀어야 되지만 둘 다 똑같잖아.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기울기가 1짜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가운데겠지. 네? 이해돼? 꼭 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야. 네? 그런 센스를 발휘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은 뭐야?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알겠죠? 45는 절대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래프야. 절대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 이거 우리 방학 때는 좀 하긴 했었는데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 45는 절대값이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 다른데 x 빼기 a1, x 빼기 a2, 점점점점 x 빼기 an의 그래프. 이 그래프의 형태를 좀 알아두자고. 그래프, 오늘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지냐? n이 짝수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눌 거야. n이 짝수면 이렇게 쓰자. 그래프를 밑에 그려야 되니까 n의 홀수.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7. 이 사이가 등차 표일 필요 없어. 그냥
개수가 중요한 거 알지? 개수가 중요한 거지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수가 짝수야. 개수. 짝수는 개수야. 간격이랑 상관없어. 간격은 실수로 개수가 중요하다고. 아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이네. 여기는 3이고 제각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 등차 수일 필요 없다고. 1, 4, 5, 7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냥 개수만 짝수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1, 2, 3, 4, 5, 6, 7 2, 3, 4, 7 이렇게 있죠. 개수가 짝수개면 원래 일일이 다 키스 나눠봐야 돼. 1보다 작을 때, 1에서 3일 때, 3일 때, 4일 때, 4일 때, 7일 때, 7보다 클 때 다 나눠야 돼서 귀찮잖아. 해보면 결과가 이런 식이 돼. 1일 때 1. 한국사 아가씨! 한국사 뭐 무슨 토기? 무슨 토기? 그런 거야. 비슷한 거야. 여기가 평평해. 언제? 짝수개면 여기가 평평해. 가운데 딱 두 개가 1부터 100이면 어떻게 써? 1부터 100이면 여기 평평한 데가 어디야? 1부터 100이면 50부터 50개 이쪽 50개 이쪽 50개 알겠죠? 1부터 100이면 50 더하기 50이 10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50개 이쪽 50개의 가운데는 평평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지금은 이 문제는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잖아. 그러면 지금 요 문제를 볼게.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꿀게. 어차피 그래프는 똑같을 테니까 얘 그래프는 마3, 마2, 마1, 0, 1, 2, 3, 4 그럼 가운데가 누구야? 얘지. 4일 때가 어딘가 있겠지? 마3일 때가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돼요? 점 찍어보자. 4일 때 얼마야? 이건 0이지. 4면 2, 7 7, 2니까 9야. 4,9다. 마3일 때 얼마야? 마3일 때 알아지? 마3이면 마이너스 5 마3이면 마3 이건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마3이면 마이너스 7 그러면 마3, 마이너스 10 얘랑 이거 플러스 10이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얘랑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을 수도 있고 안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도 마찬가지야. 똑같을 수도 있고 안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구해봐야 돼. 요거랑 요거도 똑같다는 보장 없어. 여기까지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마3 초과 마4 이하래. 마3 초과 마4 이하. 여기 2일 때는 얼마일까? 2일 때는 날아가면 2, 5, 7 2,7 이 노란색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이 노란색일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즉 뭐야? K라는 놈은 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돼. 이해돼? 모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K라고 하는 놈은 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돼. 같거나 작다니까 그래서 K가 7 이하예요. 이해돼요? K가 7 이하다. K가 7 이하. 어떤 값을 넣어 성립해야 되니까 이 중간에 관통하면 성립 안 넣고 있잖아. 그래서 작다. 그래프를 말했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래프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편하다. 네? 만약에 이 동대부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일일이 그냥 다 케이스 나눠야 돼. 이거 안 배웠으니까 이건 수학 하나 내용이거든. 그래프를 안 배웠으니까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서 해야 돼. 정말 개짜리 나지. 개짜리 나지만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범위가 줬잖아. 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그나마 얘는 안 해도 되죠. 얘랑 얘만 하면 되죠. 네? 이해돼요? 여기 처음 예시니까 하면 해볼게. 그럼 이걸 해볼게. 그럼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크니까 x 플러스 3, 2보다 크니까 x 빼기 2, 4보다 작으니까 4 빼기 x 이거 풀으라고. 그러면 x 플러스 5가 되겠지? 걔보다 k가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린 건 괜찮아. 처음부터 여기서 바로 뿅 넘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광명고도 마찬가지야. 혹시나 서술형이 줄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보여준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 다음 푸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요거가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요거 케이스 나온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넘어가라. 알겠지? 46번. 짝수일 때는 편편하고 뿔수일 때는 뾰족하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46은 빼기 20. 얘가 5보다 작대. 네.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얘도 서술형이면 마찬가지한 케이스를 저렇게 나누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근데 여태까지 시험에 절대값이 2개인데 서술형을 낸 학교는 없었어요. 절대값 하나는 서술형을 낼 수 있는데 절대값 2개가 있을 때 서술형을 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는 그냥 한 번에 바로 가도 돼.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까 봐봐. 단계별로 하나씩 볼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얘야. 그지? 쟤를 20만큼 내린 다음에 다시 절대값을 붙이래. 20만큼 내려. 얘가 얘야. 이해돼? 20만큼 내렸잖아. 아,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이걸 빨리 찾아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기울기가 1이라고. 그게 핵심이야. 기울기가 1이니까, 봐. 기울기 1이니까 20 아냐?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20이잖아. 여기가 20이면 20이지? 그렇게 빨라. 그렇게 그러면 빠르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도 20만 갔으니까 여기 얼마야? 10이지? 마이너스 1이라도 20 더 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20만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1이지? 이거 잘 보여. 뻑뻑 올릴 거야. 뻑뻑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21. 밑에 있는 거 뻑뻑 올렸어. 얘는 마이너스 1,20. 얘는 19. 얘는 마이너스 21. 그 그래프가 얘다. 얘가 y는 네.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20만큼 내려왔잖아. 여기가 20이잖아. 그래서 20, 20, 20, 20, 20, 20, 20, 20 이렇게 가는 거야. 기울기가 2였으면 20, 40 이렇게 하는 거야. 기울기 3이면 20, 60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근데 걔가 뭐보다 작다고? 5보다 작대. 5는 이게 20이니까 이게 20이니까 5는 여기 있지? 이해돼? 이거 그냥 풀려고 하면 짜증나. 이거 절대 벗겨놓으면 되게 짜증나니까 그래프를 자꾸 내가 하는 거야.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되잖아. 넘기면 또 짜증나니까 여기가 또 이걸 풀고 25 그러면 이거 절대가 또 풀고 이거 또 풀고 하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소개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렇죠? 그럼 봐, 길이가 1이라니까? 길이가 1이야? 이게 얼마라고? 5야. 이게 5면 여기도 5잖아. 여기도 5지? 5잖아, 와. 여기 5가 아, 19에다 5 더하면 24. 19에서 5 빼면 14. 여기 또 5지? 여기 5, 5, 5. 21에다 5 더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6. 5보다 작아. 5보다 작으니까 여기 포함 안 해. 여기.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야? 마이너스 26 포함 안 해. 마이너스 16 포함 안 해. 또는 14, x 24.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돼? 봐봐. 여기 개수가 9개면 여기 개수 9개일 거라는 거 예상돼? 여기가 4개면 여기 4개일 거라는 거 예상돼? 대칭이지. 뭐 대칭이야? 마일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한쪽만 계산할게. 그럼 2배에 24 빼기 14 빼기 1. 이해돼? 그래서 18개야. 이해돼요? 그리고 47까지 하면 쉬었할게요. 여기까지만 집중합시다. 47은 제의회는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당황하지 마. 아직 가우스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학교에서 많이 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러면 2, 1, 3, 2 마이너스가 이거 일로 붙으면 안 되겠지? 2, 3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냐? 요거 이해돼?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이해돼요? 그런데 이 가우스라고 하는 놈은 뭐야? 뭐뭐뭐뭐인 정수라고 돼 있어. 정수. 여기서 요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정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럼 봐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가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해돼?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가우스 x가 0이라는 건 x가 0, 1이고 가우스 x가 1이라고 하는 건 x가 1. 근데 얘는 다 또는이잖아. 또는이니까 이걸 합쳐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 미만까지 한 번에 되는 건 이해돼요? 이 세 개는 다 또는이잖아. 수직선 사이에서 합쳐버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1, 0, 1, 2, 1, 2만, 또 1, 2만, 1, 2만. 그러니까 합쳐서 이렇게 한 번에. 아까 말씀한 가우스는 필수적으로 낸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치? 절대값은 실제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알아주시고. 네. 1차 문제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요. 쉬었다가 2차 잠깐 설명하고 자유 속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설명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